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동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김건희 씨는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해서는 뭐 대부분의 혐의 부인하고 있고 전 씨도 뭐 다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 씨가 구속 전에 JTBC와 인터뷰에서 통일교가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뭐 2천만 원대 샤넬백 2개 준 거 이거 다 순수한 마음이다. 대가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는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순수한데 저한테도 좀 선물을 해주시지. 왜 특정 권력의 그러니까 가장 센 사람한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준 거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잃어버리셨을까? 그러니까 뭐 뭔 말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청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오히려 이 언론 인터뷰한 게 본인의 주장을 하려는 것 같지만은 별로 안 좋게 오히려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건희 지금 뭐 다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부인하겠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건희는 지금 뭔가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일 거예요. 뭔가 답변을 선택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게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하거나 허점을 발견될 수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는 지금 빨리 김건희 그 사라진 그 구리에 있었던 컨테이너 유경옥 그 행정관이 가지고 왔다는 그거 찾는 게 제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웬만한 게 다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찾아놓고 딱 까는 순간 완전 무너질 것 같은데요. 저는 김건희는. 실물이 거기에 있을 것 같다. 네.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입니다. 소고기만 소고기도 안 하더라도 됩니까?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돼지고기 집에 걸려 있는 유명한 글귀 아닙니까?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입니다. 그 인생은 정비공이라는 책을 김현철 그 YS 아들이시잖아요. 네. 김영삼 재단 이사장 그분이 썼는데 인생은 정비공에 이게 정비공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공짜는 없죠. 저도 뭐 기자 생활하면서 공짜라는 거는 또 받을 만큼 받아왔을 거 아닙니까? 뭐 그게 뭐 공짜인지도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결국 공짜는 없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인데 그라프 목걸이를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담배가게 송근희님이 돼지고기 비싸다고 햄까지만 허용하자고 얘기를 하시던데 요새 돼지고기 가격이 비싸서.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돼지고기집에 붙어 있는 문구지만 그 중의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접대를 하는 사이든 아니면 연인이든 뭐 어떤 관계든 어떠한 관계에서든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입니다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그냥 순수한 몸으로 그냥 막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막 나눠주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이제 전성배 씨 인터뷰에 보면 윤 전 대통령 임기 중에서도 이제 김건희 씨와 계속 연락 주고받았다 인정을 하면서 본인의 예지력과 치유 능력으로 진료를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법사폰이라고 하죠. 법사폰에 들어있는 검사와 경찰들의 이력서에 대해서는 이거 인사청탁 아니고 운명을 보기 위해서 이력을 확인한 거라고 주장을 하던데. 그러니까 너무 좀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자신의 예지력과 치유 능력으로 뭐 치유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도 본인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니까 더 센 영적인 뭔가 기운을 가진 사람한테 위로와 안식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 했겠나요? 그러니까 뭔가 인사청탁이나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 진짜 황당한 건 이거 그러니까 이력서를 받았는데 운명을 보기 위해 이력을 확인했다. 그 이력서 그 사람의 그 운명을 왜 보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 그 사람들의 운명을 왜 보는지 왜 뭐 돈을 받았나 그러면은 운명을 봐주기 위해 그러니까 점집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기도비로도 이 억대씩 막 몇천만 원씩 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악의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늦게 뭔가를 맞춰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력서 받으려면은 검토해보고 뭐 인사청탁하고 돈이 입금된 거 확인해서 인사청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궁색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운명을 보기 위해서는 사주가 필요하잖아요. 이력서에는 출생 연월이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운명을 파악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력서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받아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받는 걸 거잖아요. 건진법사가 경찰, 검찰의 이력서를 받아서 자기가 채용할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기 위한 목적이 뭐 분명할 텐데 그것을 단순히 뭐 역술 연구 차원에서 이런 사주를 타고 난 사람은 검사와 경찰이 잘 되는구나, 이런 그 좋은 길을 걸을 수도 있구나, 이거 연구하려고 받았을 것 같지는 않고 저도 어떤 모종의 역할을 했겠죠. 아까 뭐 순수한 마음으로 뭐 선물 주고 한다 그랬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이력서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통일교 측이 개입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전당대회가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이 된 전당대회잖아요. 근데 오늘 조갑제닷컴 대표가 오늘 아침에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건희 씨가 이 전당대회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에는 김기현 씨를 밀기로 했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거를 본인한테 그 목사님이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은 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어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하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이 정도로 굉장히 분주하게 전방위로 김기현을 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진복 정무서에 가서 안철수 의원한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노골적으로 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뭐 놀랍다기보다는 그냥 항상 주목하는 거는 김건희 씨 본인이 항상 전화를 해요. 직접. 직접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사달이 난 게 원래도 나중에도 무너질 이제 정권이었고 문제가 될 거였지만은 이 많이 본인이 직접 하면은 이게 문제가 나중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권력을 너무 즐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어.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하면은 다 통해. 이거를 김건희가 직접 다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참 놀랍다. 그러니까 그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얘기 맨날 누가 했는데 정무 감각은 개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 얘기 듣고선 이런 의문점은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당시 당대표 후보를 밀기로 한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친윤이나 다 의사결정이 이번에는 김기현을 밀자라고 한 후에 분위기가 이번에는 저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 전체가 김기현을 밀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도 자기의 지인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김기현 후보를 밀기로 했습니다라고 한 건지,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선후 과정은 저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런 그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고, 그런 분위기를 김건희 여사도 알고 이렇게 뭐 좀 도와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뭐 다른 후보는 아니고 김기현 후보를 밀겠다 이렇게까지 상상해 보기엔 좀 어려운 건 아닐까요? 아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MBN 보도 따르면 뭐 공천 주기 전에 당직자들 다 불러서 수차례 밥을 사면서 어떻게 하면 공천을 잘하나, 공천 잘하는 법도 물어봤다 그러고, 지금 이것도 사실 영부인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누구를 밀기로 했으니까 얘기를 아무리 그렇다 해도 좋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부적절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네. 다만 이게 그 김건희 여사가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김기현 대표를 뽑겠다라고 했다기보다는 당 전반 또 윤석열 그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당시의 정치적 판단이 그랬기 때문에 도와달라. 뭐 그건데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으면 되지. 그 누구한테 전화해갖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 부적절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켜켜이 쌓여갖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건강 안 오늘 이제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긴 하지만 건강을 안 좋다면서 이제 출석도 좀 두 차례 미뤘고 진술 거부권도 대부분 행사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주 내내 심평 변호사가 전원으로 밝힌 내용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 김건희 씨 측 이제 변호인은 뭐 그런 말 한 적 없다. 한동훈 전 대표에 관련해서 뭐 무한한 영광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 하면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고. 근데 이제 뭐 전한길 씨에게도 면회를 와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출석은 어려운데 어떻게 외부인 접견은 가능하냐? 이런 논란도 좀 있어요. 뭐 조사 받을 때 갑자기 급속도로 안 좋아지나 보죠. 뭐 그거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도 4명 뭐 막 10명 뿌리치고 그러다가 또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런데 이거 뭐 김건희 씨는 뭐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심평 변호사 얘기를 했지만은 그 내가 죽어야 뭐 남편이 살 수 있을까요? 이건 또 부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작심을 한 것 같은데 한동훈 얘기가 너무 막 파장이 커지니까 부분적으로 그것만 지금 뭐 부인하는 이런 것 같고 뭐 예, 전환기 씨는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서. 예. 전환기 씨는 아마 면회가 안 될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왜 그렇게 하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환길의 또 언론 플레이 수도 있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건지. 예. 저요?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가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뭐 그의 앞에는 무한한 영광 이런 것들은 신평 그 변호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판단이 가미돼 있다고 봅니다. 신평 변호사가 이 계엄 국면 탄핵 국면에서 상당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또 다소 이해하려는 듯한 그 정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또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는 것 짬뽕이 돼갖고 글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도 좀 뜨거웠을 것 같아요. 괜히 자기가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화제가 되는 거잖아요. 세간에. 그 구치소 안에서도 TV 뉴스는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상파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팀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법무부, 대검찰청,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뭐 워낙 이번 상황이 이 특검 상황에 대해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전직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예정된 수순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음에는 그 한덕수 다음에는 박성재가 될 거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고하셨죠. 그러니까 예고 그대로 이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안가 모임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박성재가 타겟이 될 거다라고 이제 봤고요. 이제 좀 수사를 더 해봐야 되지만은 안가회의 쪽으로 이제 수사가 옮겨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부터 해가지고 이완규 법제처장 뭐 이 사람들도 다 이제 수사 대상에 지금 한 명씩 소환 조사 받고 구속영장 치고 이 수순으로 지금 가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봤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지만 네.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민 전 장관이랑 거의 같은 혐의로 그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거든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의 건의 주체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게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건의돼서 계엄이 선포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덕수 전 총리도 구속영장 이번에 그 특검이 청구했잖아요.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이게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데 그분들까지는 뭐 구속 사안이 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계엄이라는 게 체계가 지금 국방부 장관 구속돼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 구속돼 있고 총리 구속을 앞두고 있고 그런데 다른 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그게 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을 정도, 발부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가 모임과 관련한 수사도 있을 건데 거기서는 뭐 이제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어떤 행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좀 밝혀진 게 별로 없어요. 드러난 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검찰 수사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다라는 평가가 좀 나왔었잖아요. 사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무슨 역할을 지시받았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행안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단전다수 지시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강령이 있었는지 지침 같은 게 좀 나왔는데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이 별로 밝혀진 게 없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특검 수사로 어떤 부분이 드러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는 특별히 구체적인 지시를 할 만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소방청을 동원해서 단전 단수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 외교부를 통해서는 공관에 어떤 식의 뭐 조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딱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는 수용인 관리 잘해라. 탈출하지 않도록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건 또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어떤 그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사실은 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라든지 뭐 선관위로 뭘 보내다든지 서울구치소에 어떤 식으로 내려갔는지 이 부분은 사실 특검 수사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뭐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제 최초의 국무회의를 열었던 그 6인 핵심적인 멤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서울구치소 등의 수용 여력을 확인했는지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지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 잡아다서 서울구치소에 넣는 데가 이제 뭐 벙커도 있고 뭐 네. 여기저기 있지만은 이것도 지금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특검팀이 밝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안가에서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것 같아요. 뭐 심우정은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검사 이제 파견 문제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석방 이거를 이제 범죄로 이렇게 좀 확정질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좀 보는 거니까 이건 좀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1시 반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릴 텐데 정광재 대변인은 구속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셨고 어떻게 보세요, 김준수 평론가는? 저는 반반으로 처음에는 좀 아직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거를 이제 구속하기가 조금 법원도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점점 보면은 특검에서도 이건 부작위가 아니다.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동조를 한 거다라고 좀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법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구속영장 발부 안 하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속영장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그 이상민 전 장관하고 받는 혐의가 거의 동일해요. 직권남용만 없는 걸 거예요. 직권남용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소방청의 단전단수 지시를 한 것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직권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 일을 시켰다라는 거지 나머지는 계엄과 관련해서 또 뭐 위증 이런 얘기는 거의 동일한 사안이어서 그 동일한 사안인 경우에 이미 전례가 구속이 됐는데 국무총리가 그래서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